안녕하세요. 헬스 디렉터 장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100개 건강 질문 23번째 내 몸의 주인은 정말 나일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건강 완전 정복 시리즈 5편 가운데서 세 번째 강의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은 정말 나일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24편, 25편 이런 형태로 진행합니다. 특히 25편 장건강 정말 3주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서 또 5편은 장내 미생물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 하고 마지막은 10년 후 건강은 누가 관리하게 될까요? 해서 AI가 바꾸는 장 건강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장 속에는 이 순간 38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몸의 세포수가 100조 개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30조 개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만 30조 개인데 미생물 수는 더 많아요. 세포수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람은 미생물을 태우고 다니는 운반체다라고 정의할 정도로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할 것 같으신가요?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우리의 면역, 또 소화, 체중, 또 감정,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조정한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흔히 살이 찌는 이유, 보통 많이 먹어서 그래, 안 움직여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또 면역이 약한 이유를 보통 그냥 체력이 약해서 그래, 뭐 타고난 게 좀 약하게 태어나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또 같은 환경에서도 병이 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병이 잘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달라서입니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이 미생물의 총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다고 얘기했죠. 대장에만 38조 개, 머리부터 발끝까지 39조 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전자의 총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역할은 면역력, 소화 및 영양 흡수, 소화. 우리가 음식으로 소화액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많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분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 미생물들이 담당을 하죠. 또 장뇌축을 통한 영양,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단수지방산 같은 것들을 분비해서 그걸로 이제 조절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비타민 생성이나 대사 활동 이런 것들도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몸에 이들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조력하는 집합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근데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가 안 됐었는데 지금 AI 컴퓨터의 발달로 이들이 하나씩 규명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5가지 기능, 비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함께 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은 면역세포를 훈련시킵니다. 또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은 대사, 신진대사, 체중 이런 거에 영향을 주고요. 또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 다르더라. 그리고 미래의 건강관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 몸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함께 산다. 뭐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39조의 미생물이 있는데 그 중에 38조 개가 대장에 서식하고요. 놀랍게도 그 다음 많은 것이 바로 입속입니다. 대장의 100분의 1의 구강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장과 피부에 있습니다. 대장의 1000분의 1.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기에 미생물이 소장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요. 입 속에 많습니다. 대장 다음으로. 그래서 입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또 대장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와 공생하는 생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강의 환경, 대장의 환경, 소장, 피부의 환경도 다 이들이 결정하고 위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들 미생물과 함께 공존하고 미생물의 상태가 좋으면 우리도 건강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도 상태가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내 미생물은 면역 시스템을 훈련합니다. 약간 낯설죠? 자, 태어난 직후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미완성 상태이죠.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면역을 물려받지만 일부만 면역을 물려받습니다. 나머지는 살아가면서 훈련하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면역세포에게 이거는 아군이야, 이거는 적군이야 라는 것을 훈련을 해주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약간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들이 면역세포를 똑똑하게 만드는지 어리버리하게 만드는지 여기서 결정한다고 하고 이 미생물의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훈련 과정에 오류로 면역이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생물 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장 점막이 훼손이 돼서 장 점막 안쪽으로 안 좋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면역세포들이 혼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알러지 질환,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잉 대응하거나 자가 면역 질환, 내 세포인데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격하는 경우 이런 면역세포의 오류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건강해야 이 면역 기능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네.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기도 하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 38조 마리가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은 체중과 체중 조절 또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살이 찌고 누구는 바짝 마르고 살이 안 찌고 누군가는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런 이유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또 유전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보니까 장내 미생물 구성에 차이의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화되고 소화 안 되고 하는 부분도 우리의 소화액으로 다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장내 미생물이 분해해서 효과적으로 소화 흡수시킬 수 있게 도와주면 소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소화액 가지고는 음식의 대부분을 소화시키지 못한 극히 일부만 소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과 또 지방 축적량 등도 모두 영향을 주는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나만 살찐다 라는 말이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장내 미생물 탓일 수 있다라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된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 이런 것들이 체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의 비율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만과하는 사람의 차이를 봤더니 같은 환경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체중을 결정하더라. 그래서 비만인한테 비만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그 실험 쥐에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쥐가 뚱뚱해진 거예요. 또 마른 사람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실험 쥐에다 넣어줬더니 실험 쥐가 마른 거예요. 체중이 별로 안 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만인과 마른 사람 안에, 장내 안에 미생물이 다른 미생물들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과 기능 차이에 의해서 체중도 결정되지만 체중뿐 아니고 신진대사 이런 부분도 다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은 모두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문이 다르고 얼굴이 제각기 다르듯이 장내 미생물도 다 다릅니다. 왜?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각기 다른 질병에 취약해서 죽는 것처럼 유전자가 원인이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달라졌기 때문에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누구에는 잘 맞고 누구에는 안 맞고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체질로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사실 그 체질도 장내 미생물의 구성 형태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유산균이라도 먹었는데 똑같이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유산균도 장내 미생물 생태에 들어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산균이 들어가면 시너지를 내지만 생물체이기 때문에 이 유산균이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데 내 장내 미생물 환경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고 효과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장내 미생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다르네. 어떤 사람은 콩을 먹고 이소플라본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콩을 먹고도 이소플라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유산균이나 영양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구글 벤처 설립자 빌 마리스라는 사람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정복한 바이오 기업이 세계적인 승자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으로 만들 수 없는 수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규명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미래의 건강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서 또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앞선 회사들은 미생물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앞으로는 모두에게 같은 방법을 권하는 시대가 아니고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물질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으로 아세트산이라는 것, 또 프로피온산, 또 뷰트리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 단쇄지방산은 장 건강과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대사 물질이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뷰트리산입니다. 세 번째 있는 이 뷰트리산이 장 점막이나 장의 장벽을 잘 복구해주고 막아주는 핵심적인 물질로 부각이 되어 있어서 이 뷰트리산을 잘 만들어내는 장내 환경을 만들면 장이 건강해져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뷰트리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내 미생물의 대표적인 대소산물이 단쇄지방산, 근데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게 뷰트리산. 이 뷰트리산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장 환경을 만드는 바이오 기업이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뷰트리산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우리 몸에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면역과 대사 등
건강 유지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건강관리는 점점 개인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속의 미생물까지 이해하게 될 때 내 체질을 알게 되고 건강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23번째, 원인 모를 피로와 염증에 대해서 혹시 장이 새고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24번째죠. 처음 오신 분들은 건강입문 재생 목록부터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보이시죠? 사전 등록해 놓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